장례식장 빈소,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영정 앞 검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조용한 조문객들 사이로 긴장감이 흐른다. 누구도 그 봉투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마치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이라도 되는 양. 향 냄새가 빈소를 가득 채우고 어딘가에서 낮은 연불 소리가 들려온다. 둘째 아들 도훈, 45세가 천천히 다가온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한다. 턱선이 굳어 있고 이를 악물고 있다. 검은 양복 소매가 구겨져 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다. 도훈이 봉투 앞에 선다. 잠시 망설인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갑다. 그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마침내 그 봉투를 거칠게 움켜쥔다.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진다. 그렇게 떠났다가 고작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냐? 가족 다 버리고도 얼굴 들고 올 수 있어? 7년이야, 7년.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입구 쪽에 서 있던 큰딸 도희, 48세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쓴다. 입술을 깨물고 손목에 은 팔찌를 꽉 움켜쥔다. 그 팔찌는 아버지가 준 것이다. 20년 전 그녀가 집을 떠나던 날, 팔찌의 은빛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인다. 도희가 천천히 봉투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이다. 숨을 들이켜지만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아버지가 이걸 마지막까지 숨기셨어. 순간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다. 시간이 정지한 듯하다. 도훈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질 듯 말 듯하다. 조문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린다. 누군가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저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다른 조문객이 속삭인다. 7년 만에 나타났다더니 유산 문제인가 봐. 또 다른 이가 말한다. 저 집안 원래 복잡했어. 큰딸이 왜 나갔는지 아무도 몰라.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닫힌다.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고 빈소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긴다. 도희의 손이 다시 한번 팔찌를 만진다. 차갑다. 얼음처럼 차갑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그 순간이 떠오른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삑, 삑, 삑. 심전도 소리가 들려온다. 3일 전 요양병원 3층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인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급한 발소리가 들린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들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복도는 길고 벽은 하얗고 모든 것이 차갑다. 보호자님,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요.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도희가 벌떡 일어난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커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난다. 갈색 액체가 하얀 타일 바닥에 퍼진다. 커피 향이 순식간에 복도에 번진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뛴다. 슬리퍼가 벗겨질 듯 말 듯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뛴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희의 발걸음이 멈춘다. 병실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의료진 2명이 아버지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린다. 삑, 삑삑, 삐. 불규칙한 리듬이 도희의 심장을 조인다. 병실 안. 도식 73세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다.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다. 침대 시트가 땀에 젖어 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지만 병실 안은 춥기만 하다. 의사가 조용히 말한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낮아지고 있고요.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희가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간다. 손을 뻗지만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2번, 3번 시도한 끝에 겨우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닌 것 같다.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도희예요. 도식이 천천히 눈을 뜬다. 흐릿한 눈동자가 도희를 향한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몇 초간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인식한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본다. 팔찌. 자신이 20년 전 선물했던 그 팔찌. 아직도 차고 있구나. 도식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도식의 입술이 떨린다.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해야 한다. 꼭 전해야 한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손을 뻗는다. 도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2 손으로 꽉 잡는다. 도희야, 저 봉투. 도희가 얼굴을 가까이 대며 묻는다. 네, 아버지. 무슨 봉투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재, 금고 안에, 검은 봉투.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약속해라.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2 손으로 꽉 감싸준다. 아버지의 손이 점점 더 차가워진다. 체온이 빠져나가고 있다. 알았어요, 아버지. 아무에게도 안 보여줄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버티세요. 도식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딸의 얼굴을 본다. 많이 컸구나. 어린아이였던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그리고 도희의 팔찌를 한 번 더 바라본다. 잘 간직하고 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른다. 뺨을 타고 베개를 적신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심전도 소리가 점점 길게 이어진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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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평평한 선만 그어진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오지만 도식의 손은 이미 힘을 잃었다. 도희의 손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린다. 스르륵. 손이 침대 위로 떨어진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없다. 심전도는
평평한 선만을 그을 뿐이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시계를 본다. 간호사가 도희의 어깨를 잡는다. 하지만 도희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다. 놓을 수가 없다. 의사가 조용히 말한다. 오후 2시 47분. 사망 확인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도희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다. 손등에 키스한다.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을 적신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쓸쓸히 떨어진다. 하나, 둘, 셋. 낙엽이 바람에 흩날린다. 계절이 가고 있다. 아버지도 가고 있다. 간호사가 조용히 산소호흡기를 제거한다. 심전도 모니터를 끈다. 삑삑거리던 소리가 멈춘다. 병실이 조용해진다. 너무 조용하다. 도희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린다. 도희가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는다. 아직 따뜻하다. 조금만 있으면 차가워질 것이다. 눈물이 계속 흐른다. 멈출 수가 없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된다. 그리고 다시 페이드 인. 장례식 준비가 시작된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해가 지고 달이 뜬다. 사람들이 오고 간다. 하지만 도희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도희의 옛집, 낮. 7년 만에 돌아온 집 앞에서 도희는 한참을 망설인다. 대문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를 반복한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가을 햇살이 따갑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밑을 스친다. 바스락, 바스락.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연다. 비걱. 대문 경첩이 녹슨 소리를 낸다. 7년 전에도 이 소리가 났었다. 그때 자신이 집을 나설 때도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듯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가구들은 그대로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 먼지가 쌓여 있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다. 거실 소파 위엔 빨래가 쌓여 있고 식탁엔 며칠 된 듯한 그릇들이 놓여 있다. 7년 전 자신이 떠날 때의 그 따뜻했던 집이 아니다. 집이 늙었다. 가족이 떠나니 집도 함께 늙어버렸다. 도희가 천천히 집 안을 걷는다.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다. 냉장고 문에는 병원 진료 예약표가 붙어 있다. 도식 요양병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자 눈물이 난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본다. 20년 전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도희와 도훈. 모두가 밝게 웃고 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도희가 5살, 도훈이 2살 때. 어머니가 도훈을 안고 있고 아버지가 도희의 손을 잡고 있다. 행복했던 시절. 돌아갈 수 없는 시절. 도희의 손이 사진 액자를 쓰다듬는다. 유리에 먼지가 가득하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는다. 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난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도희는 그때도 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전화했지만 도희는 오지 않았다. 그게 평생의 후회가 됐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왜 안 갔을까요?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한다.
복도 끝에 아버지의 서재가 보인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버지의 서재 앞.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안에서 뭔가 어질러진 기척이 느껴진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도희가 문을 밀고 들어간다. 그리고 경악한다. 숨이 턱 막힌다. 서재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책장이 넘어져 있고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서랍은 모두 뒤져진 상태다.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서예 작품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구석에 있는 금고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고 금고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안은 텅 비어 있다. 바닥엔 부서진 자물쇠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누군가 강제로 열었다는 증거다. 이게 무슨, 대체 누가?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도희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어머, 누가 오셨나 했더니 7년 만에 귀환이네요. 반갑습니다, 형님. 도희가 돌아본다. 현관에 도은의 아내 선영, 42세가 서 있다. 팔짱을 끼고 도희를 노려보고 있다. 그녀의 눈빛엔 적개심이 가득하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다. 냉소적인 웃음이다.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오더니 이젠 돈 냄새 맡고 왔어요? 아버님 재산이 궁금해서 유산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러 오신 거죠? 도희가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선영 씨,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재가 왜 이 모양이에요? 선영이 피식 웃으며 대답한다. 무슨 일이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서재에 뭐가 있는지 다들 찾아본 거죠. 당신만 몰랐던 거예요. 아니, 당신은 관심도 없었겠죠. 7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도희가 금고를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깨달는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이미 늦었다. 누군가 먼저 찾아낸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지 못했다. 금고를 누가 열었어요? 자물쇠를 부순 사람이 누구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선영이 차갑게 말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당신은 7년 동안 가족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는 웃기지 않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서.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선영을 똑바로 바라본다. 떨리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희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본다.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집어든다. 대부분은 병원 서류다. 진료 기록지, 처방전, 입원 확인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를 집어든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모서리가 달아있다. 어린 소년과 도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여름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두 아이 모두 밝게 웃고 있다. 소년의 손에는 조개 껍데기가 들려 있고 도희는 모래성을 만들고 있다. 사진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다. 하늘이와 도희. 1995년 여름동의 바다. 도희의 손이 떨린다. 기억이 떠오른다. 그 여름. 자신이 집을 떠나기 전 여름.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여름. 선영이 비꼬듯 말한다. 옛날 일이나 뒤적이고 있네요. 그런 거 찾으러 온 거예요?
추억 여행하러? 아니면 유산 서류 찾으러? 도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사진을 가슴에 꽉 안는다. 눈을 감는다.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서재를 한 번 더 둘러본다. 쓰러진 의자, 부서진 자물쇠, 흩어진 서류들, 넘어진 책장, 찢어진 책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된다. 도희가 서재 한쪽 구석을 본다. 아버지의 책상, 그 위에 놓인 낡은 수첩. 도희가 다가가 수첩을 집어든다. 아버지의 일기장이다. 표지가 달아있다. 오래 쓰신 것 같다. 아버지가 뭘 숨기셨는지,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셨는지 제가 꼭 알아내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지. 선영의 얼굴이 굳는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뭔가 불안한 것처럼 보인다. 입술을 깨문다. 주먹을 쥔다. 뭘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버님 돌아가셨고 유산 문제는 변호사가 처리할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장례식 참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도희가 조용히 말한다. 저는 유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영이 비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어 있다. 두려움, 죄책감, 후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장례식 준비나 하세요. 선영이 돌아서서 나간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도희는 혼자 서재에 남는다. 서재를 둘러본다.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책상 위에 안경, 펜, 메모지, 달력. 모든 것이 아버지를 말해준다. 도희가 책상 앞에 앉는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수첩을 펼친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온다. 떨리는 글씨. 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저녁. 도희는 아버지의 방에 혼자 앉아 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엔 유품들이 놓여 있다. 낡은 지갑, 시계,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인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이 섞인 석양. 아름답지만 슬프다. 도희는 아버지의 옷장을 연다. 아버지의 옷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향이 난다. 비누 냄새, 약간의 담배 냄새, 그리고 아버지만의 냄새. 도희가 옷을 꺼내 앉는다. 눈물이 흐른다. 소리내어 운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한참을 운 후 도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으로 돌아온다. 지갑을 연다. 낡은 가죽 지갑. 아버지가 30년 넘게 쓰신 지갑이다. 안에서 낡은 쪽지 하나가 나온다.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구겨져 있다. 노랗게 변색되어 있다. 아버지의 손글씨다. 글씨가 떨려 있다.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 혹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것처럼. 잉크도 번져 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도 보인다. 빚을 졌다. 강하늘. 언젠가 꼭 갚아야 할 사람.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희가 중얼거린다. 강하늘. 하늘이. 오빠. 도희가 아까 찾은 사진을 다시 꺼낸다. 어린 소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앞니가 빠진 채로 웃고 있다.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자신. 두 아이 모두 행복해 보인다. 그 이름이 강하늘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20년이 지났다. 너무 오래전 일이다. 기억이 흐릿하다. 도희가 눈을 감는다. 기억을 더듬는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른다.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천천히. 플래시백. 1995년 여름. 어린 도희 10살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하늘색 책가방을 메고 노란 모자를 쓰고 있다. 집 거실에 낯선 소년이 앉아 있다. 강하늘 12살. 얼굴이 상처투성이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고 입술이 터져 있다. 옷도 찢어져 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다. 어린 도희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빠, 이 오빠는 누구예요? 왜 다쳤어요? 젊은 도식이 부드럽게 대답한다. 하늘이라고 해.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 도희야, 오빠 생긴 거나 마찬가지야. 잘 챙겨줘야 해. 어린 도희가 다시 묻는다. 오빠 부모님은요? 젊은 도식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어린 하늘이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하늘이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셔. 이제 하늘이는 혼자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기로 한 거야. 알겠지? 어린 도희가 하늘이에게 다가간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오빠, 아프겠다. 제가 약 발라줄게요. 하늘이가 고개를 든다. 도희를 본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터진 입술이 아파서 제대로 웃지 못하지만 고맙다는 표정이다. 플래시백 끝. 도희가 눈을 뜬다. 눈물이 흐른다. 그때 하늘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부모님을 잃고 낯선 집에 와야 했던 그 아이.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도희가 수첩을 넘긴다. 아버지의 일기장이다. 날짜별로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다. 대부분은 병원 진료 일정이나 약 복용 기록이다. 고혈압약 복용, 당뇨 검사, 물리치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춘다. 2주 전 날짜. 글씨가 흔들린다. 아버지가 많이 떨리셨던 것 같다. 하늘이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 내가 미안하다.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 도희와 함께 꼭 부탁한다. 내가 없어도 둘이 가족이 되어주길. 도희가 울먹인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오빠한테 무슨 일이?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린다. 도훈과 선영이 다투는 소리다. 큰 소리로 싸우고 있다. 도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온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 쪽으로 간다. 도훈의 목소리가 들린다. 대체 왜 그랬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금고를 부수다니. 정신이 있는 거야. 선영이 울먹이며 소리친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애들 학비는 어떡하고, 병원비는 어떡하고, 빚은 어떡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도훈이 다시 소리친다.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숨기신 걸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도희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거실에서 도훈과 선영이 마주보고 서 있다. 도훈의 손엔 노트북이 들려 있다. 화면이 켜져 있다. 무언가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것 같다. 도희가 조용히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싸우는 거예요?
도훈과 선영이 동시에 돌아본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눈이 흔들린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다. 노트북 화면을 닫으려고 한다. 도훈이 힘없이 말한다. 누나,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봤어. 도희가 다급하게 묻는다. 뭐가 미안한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해봐. 도훈이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화면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서재 앞모습이다. 날짜는 일주일 전, 밤 11시 47분. 영상 속에서 한 사람이 서재에 들어온다. 손전등을 들고 있다. 금고 앞에서 허둥댄다. 자물쇠를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화가 난 듯 망치를 든다. 그리고 자물쇠를 내리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물쇠가 부서진다. 정면은 보이지 않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알 수 있다. 선영이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금고를 열고 안을 뒤진다. 뭔가를 찾는다. 하지만 찾는 게 없는 것 같다. 화가 난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닥에 던진다. 도희의 눈이 커진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입이 벌어진다. 선영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린다. 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선영 씨가 금고를 부순 거예요? 선영이 절규하듯 말한다. 아버님이 숨겨둔 돈이 있다고 했어요. 도훈 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좀 살 수 있다고. 빚 갚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래서 도훈이 화를 내며 소리친다. 그래서 자물쇠를 부순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선영이 울면서 말한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열어보니까 돈은 없고 그 검은 봉투만 있었어요. 그것만. 도희가 숨을 멈춘다. 검은 봉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이미 열어본 것이다. 선영이 이미 본 것이다. 도희가 다급하게 묻는다. 그 봉투 열어봤어요? 안을 봤다는 거예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봤어요. 미안해요. 도희가 목소리를 높인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숨기신 게 뭐였어요? 선영이 눈물을 닦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유언장이었어요. 아버님이 재산을 도희 언니랑 강하늘 씨한테 나눠주신대요. 정적? 시간이 멈춘다. 도희와 도훈 모두 말을 잃는다. 밤, 세 사람은 서재에 모여 앉아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도훈은 바닥을 바라보고 선영은 눈물을 닦는다. 도희는 창밖을 바라본다. 밖은 어둡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온다. 바람에 나무가지가 창문을 두드린다. 뚝, 뚝, 뚝.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 같다. 서재 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다.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다. 금고 문도 여전히 열린 채다. 부서진 자물쇠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달빛이 들어와 조각들을 비춘다. 은빛으로 반짝인다. 하지만 그 반짝임이 슬프다. 도훈이 조용히 묻는다. 누나,
혹시 강하늘이라는 사람 기억나? 어릴 때 우리 집에 잠깐 있었던 그 형? 도희가 도훈을 바라본다. 깜짝 놀란 표정이다. 눈이 커진다. 입술이 떨린다. 어떻게 알아? 너 그때 너무 어렸잖아. 겨우 5살이었는데. 도훈이 대답한다. 어렴풋이 기억나. 누나랑 같이 놀아주던 형. 축구도 같이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도훈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손이 떨린다.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이것도 금고 안에 있었어. 아버지 유언장이랑 같이. 그리고 CCTV 영상도. 그리고 이 편지도. 도희가 사진을 받아본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소년이 함께 있다. 소년은 학생복을 입고 있다. 아버지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다. 하늘이의 중학교 입학식 1992년. 내 자랑스러운 아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도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들이라는 단어. 아버지는 하늘이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셨던 것이다.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다. 그때 하늘이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도희가 조용히 말한다. 하늘이, 아버지가 돌봐주시던 애였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후원을 하셨지.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도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누나가 집 떠난 이후로 하늘이 형도 연락이 끊겼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찾으셨어. 편지도 썼고 전화도 하고. 도훈이 또 다른 종이를 꺼낸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다. 종이가 오래돼서 누렇게 변했다. 이 편지, 아버지가 하늘이 형한테 보내려고 쓴 건데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신 거래. 도희가 편지를 받아 읽는다. 눈물이 흐른다. 편지 내용이 너무 슬프다. 하늘아, 잘 지내니?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아저씨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희도 보고 싶지? 도희도 너를 그리워할 거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우리 셋이 다시 가족처럼. 도희가 편지를 내려놓는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어깨가 들썩인다. 울음을 참지 못한다. 선영이 조용히 입을 연다. 목소리가 떨린다. 제가 봉투 안을 봤어요. 유언장에 아버님 말씀이 있었어요. 도희와 도훈이 동시에 선영을 바라본다. 사랑하지만 지켜주지 못한 두 사람에게라고. 그리고 재산을 도희 언니와 강하늘 씨에게 똑같이 나눠주신대요. 도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묻는다. 뭐라고?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선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도훈의 얼굴이 굳는다. 충격받은 표정이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자책하는 표정이다. 그럴만해. 나는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병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전화도 제대로 안 드렸고.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봉투를 장례식장에 가져다 뒀어요. 모두가 보게. 당신도 도희 언니도
모두 망신당하게. 도희가 눈물을 닦는다. 선영을 바라본다. 화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가 된다. 선영도 힘들었을 것이다.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빚에 시달리면서 도희가 조용히 묻는다. 선영 씨, 얼마나 힘드셨어요? 선영이 놀란 표정으로 도희를 본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눈물이 쏟아진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도훈이 주먹을 쥔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재산에 대한 기대, 그 탐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도 받고 돈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새 차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도 똑같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받을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아버지를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어. 효도도 못하고, 심지어 병원비도 누나가 다 내고. 도희가 두 사람을 바라본다. 그들의 눈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하다. 하지만 도희는 알고 있다. 이들도 희생자라는 것을. 가난과 빚에 시달리며 살아온 사람들. 잘못된 건 탐욕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상황이다. 도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선다. 창밖을 본다. 달이 떠 있다. 보름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달. 하늘이 오빠를 찾아야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우리 셋이 다시 가족이 되는 것. 선영이 놀라며 묻는다. 진짜로 유산을 나눠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도희가 따뜻하게 대답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것. 아버지는 우리가 화해하길 바라셨어요. 도훈이 고개를 들어 도희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누나가 변했다. 7년 전 화만 내고 떠났던 그 누나가 아니다. 이제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누나,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통한다. 오해와 분노가 녹아내린다. 이해와 용서가 그 자리를 채운다. 도희가 묻는다. 하늘이 오빠 어떻게 찾죠? 연락처도 모르는데. 도훈이 대답한다. 아버지 수첩에 전화번호가 있었어. 2주 전에 통화하셨대. 한번 전화해 볼까? 도훈이 수첩을 꺼낸다.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도훈이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는다. 6번째 신호음 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음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도훈이 망설인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희가 전화기를 받는다. 하늘이 오빠, 저 도희예요.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내일까지예요. 꼭 와주세요. 아버지가 오빠를 기다리셨어요. 도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전화를 끊는다.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긴다. 하늘이가 올까? 메시지를 들을까? 창밖의 달이 구름에 가린다. 서재가 어두워진다. 장례식장. 현재 도희가 영정 앞에 놓인 검은 봉투를
천천히 집어든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린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누군가 옷깃을 여미는 소리까지 들린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향 냄새만이 진하게 빈소를 채운다. 도희가 봉투를 연다. 손이 떨린다. 봉투가 구겨진다.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낸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가득한 유언장이다. 종이가 낡아서 구겨져 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간직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읽으셨을까? 그녀의 손이 떨린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신다. 글씨가 번진다. 도희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유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또렷하게 읽는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평생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너무나 크다. 내가 좋은 아버지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너희에게 미안한 일만 가득하다. 조문객들이 숙연해진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는다. 어떤 이는 손수건을 꺼낸다. 도우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들썩인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도훈의 손을 꼭 잡는다. 도훈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아 되돌린다. 도희가 계속 읽는다. 특히 도희야, 너를 보내야만 했던 그날. 아버지는 너무 무력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결국 가족과 떨어져 있게 만들었구나. 7년. 너무 긴 시간이었다. 매일 너를 생각했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손목에 은 팔찌를 만진다. 20년 전 아버지가 주신 그 팔찌. 내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며 주셨던 팔찌가 눈물에 젖는다. 은빛이 반짝인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도희가 눈물을 닦고 계속 읽는다. 목이 메지만 참는다. 그리고 하늘아, 너에게도 큰 빚을 졌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다.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연락이 끊긴 후에도 끝까지 찾지 못했구나.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들어온다. 30대 후반의 남자. 낡은 코트를 입고 피곤한 얼굴로 서 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턱수염도 자라 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다. 꽃잎이 시들어 있다. 강하늘이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다. 하늘이 문 옆에 조용히 선다. 도희의 목소리를 듣는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어린 시절의 그 목소리가 아니다. 어른이 된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다. 도희가 유언장을 계속 읽는다. 너희 두 사람에게 내가 남긴 모든 것을 주고 싶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거라. 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 유언장을 다 읽은 도희가 고개를 든다. 그리고 뒤편에 서 있는 하늘을 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20년 만의 재회. 시간이 멈춘다. 도희의 입이 벌어진다. 눈물이 더 많이 흐른다. 하늘이, 오빠. 하늘이 천천히 다가온다. 한 걸음 한 걸음. 조문객들이 길을 터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다. 영정 사진을 본다.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도식 선생님. 이제는 볼 수 없다. 너무 늦었다. 하늘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는다. 국화꽃을 놓는다. 그리고 깊게 절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바닥에 닿는다. 울음이 터진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버지. 도희가 다가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하늘이 고개를 든다. 도희를 본다. 어린 시절의 그 소녀가 아니다. 어른이 됐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다.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 도희가 조용히 말한다.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끝까지. 하늘이 대답한다. 도희야, 정말 오래됐네. 너 많이 컸구나. 하늘이 일어선다. 도희와 마주선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다.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도훈이 앞으로 나온다. 하늘을 본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얼굴. 어린 시절 함께 놀아주던 형.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형, 저 도훈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늘이 눈을 크게 뜨며 대답한다. 도훈이,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형은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도훈이 고개를 숙인다. 형, 미안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형을 찾지도 못하고. 도훈이 고개를 숙인다. 선영도 다가와 고개를 숙인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늘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제가 연락을 끊은 게 잘못이죠. 선생님을 걱정시켜 드린 게. 도희가 하늘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오랫동안 밖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 하늘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흐른다. 도훈도 다가와 하늘의 어깨를 잡는다. 세 사람이 서로를 안는다. 선영도 다가와 함께 안는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된다. 조문객들이 박수를 친다. 감동적인 장면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누군가는 미소 짓는다. 장례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선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다. 가을비. 차갑지만 포근하다. 하늘이 우산 없이 서 있다. 도희가 자신의 우산을 하늘에게 씌워준다.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도희를 본다. 도희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같이 가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순댓국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버지 이야기 나눠요.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하늘이 눈을 크게 뜨며 묻는다. 아직도 그 집이 있어요? 역 앞에 있던 3대째 순댓국?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네, 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주 가셨대요. 형 생각하면서 형이랑 같이 먹던 순댓국 맛이 그리우셨나 봐요. 네 사람이 함께 걷기 시작한다. 비가 내리지만 그들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다. 도희와 하늘이 앞서 걷고 도훈과 선영이 뒤따른다. 네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진다. 하나의 리듬을 만든다. 순댓국집 앞. 낡은 간판이 빗속에서 흔들린다. 3대째 순댓국. 간판이 오래됐다. 글씨도 바랬다. 하지만 따뜻해 보인다. 도희가 문을 연다. 안은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 순댓국 끓는 냄새, 고춧가루 냄새, 파 냄새. 주인 할머니 75세가 반갑게 맞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은 따뜻하다. 어머, 도희 아가씨? 얼마만이야? 그리고 혹시 하늘이? 정말 하늘이 맞아?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한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20년 만이네요.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한다. 그럼 어떻게 있겠니? 도식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하셨는데. 하늘이가 군대 갔다고, 하늘이가 취직했다고. 근데 연락이 끊겼다고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일주일 전에도 오셔서 혼자 순댓국 2그릇 시키시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그냥 두셨어. 하늘이 몫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이가 언젠가 올 거야라고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어. 하늘이 고개를 숙인다. 어깨가 떨린다. 도희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도훈도 다가온다. 선영도 함께한다. 도희가 조용히 말한다. 할머니, 순댓국 4그릇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먹을게요.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는다. 구석자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자리. 주인 할머니가 순댓국 4그릇을 가져온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뜨겁다. 따뜻하다. 도희가 수저를 들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다. 하늘이 도희의 손을 잡아준다. 괜찮아. 천천히. 우리 같이 먹자. 네 사람이 천천히 식사를 시작한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순댓국을 먹으며 각자 아버지를 생각한다. 웃음도 눈물도 함께 나눈다. 도훈이 조용히 묻는다. 형,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사세요? 하늘이 대답한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 하고 있어. 혼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도희가 따뜻하게 말한다. 오빠, 가끔 서울 오세요. 우리 자주 만나요. 이제 다시 가족이잖아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선생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네 사람이 서로를 본다. 미소 짓는다. 진심 어린 미소. 오해와 상처가 치유된다. 용서와 화해가 그 자리를 채운다. 카메라가 천천히 상승한다. 순댓국집 창문을 통해 네 사람이 보인다. 비가 내리지만 그 안은 따뜻하다.
가족이 다시 함께한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였다. 카메라가 더 올라간다. 장례식장이 보인다. 빈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인다. 영정사진 속에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 편안한 미소, 만족스러운 미소, 내레이션이 흐른다.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용서였으며 다시 연결된 가족이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비 내리는 소리만이 잔잔하게 남는다. 그리고 순댓국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